자, 180쪽에 하나 보고 가자. 아까 뭐라 그랬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가 어떻게 해석돼야 돼서 fb 빼기 f를 해석된다고 그랬죠. 정적분을 부정적분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 미적분 기본 정리하고 해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치? 사실 문제 푸는 데는 안 중요해. 우리 그냥 다 배우면 되니 그치? 근데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한 번쯤 보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빠르게 한번 보고 갈게요. 예를 들면 y는 fx 이렇게 있을 때 자, a부터 b까지 정적값 구해볼까요? a부터 b까지. 이거의 정적분 넓이를 구해볼 텐데 일단 a부터 x까지의 넓이를 내가 편하게 sx라고 정리해 볼게요. 당연히 x가 안 정해져 있죠. 따라서 x의 위치에 따라서 그 넓이가 달라지니까 너는 뭐야? x의 함수겠죠. 아니? 말하는 나라도 지금 그림 보면 알겠지만 fx는 주어진 구간 a와 b에서 지금 t라고 그랬네. t라고 그랬는데 t라고 쓸까? 나중에 여기서 미치겠다. 여기 x가 겹치니까 t라고 쓸게. 그러면 a부터 b까지 넓이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가 되는 거고 아까 말했다시피 변수 따위는 안 중요한 거니까 그치? 얘가 곧 얘인 거지 그치? 자 이걸 넓이를 내가 지금 구해 볼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뭐 하겠냐 중간에 임의로 한 점 x를 잡았고 a부터 x까지의 넓이를 sx라고 내가 정의했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커지면 여기를 x 플러스 델타 x라고 할게. 그럼 이 간격이 얼마나 얘기야? 델타 x라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x가 이만큼 커졌으니까 이걸 x의 증분이라고 불렀죠. x 이만큼 커짐에 따라서 넓이도 이만큼 늘어났죠. 늘어난 넓이를 델타 s, s의 증분이라고 할게. 됐니? 그러면 이 델타 S는 즉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x와 x 플러스 델타 x 사이의 연속이지. 그래프가 연속이지. 구간 안에서 그래프 함수가 연속이면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그 안에서 반드시 최소값도 있을 거고 최대값도 존재하죠. 그럼 만약에 최대값이 있다면 그 최대값을 m이라고 그럴게.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여기가 지금 곡선이잖아 지금. 이거를 최대값이 만약 여기라 그러면 최대값을 기준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겠죠. 최대값을 세로 길이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세로 길이는 가로 길이는 델타 x가 될 거고 세로 길이는 최대값 m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찾는 이 증분 델타 s는 이 최대값을 기준으로 구한 직사각형 넓이보다 어때? 작거나 같겠네. 맞니? 자 그리고 이 구간 안에 분명히 뭐도 존재하겠어? 최소값도 존재하겠죠. 그러면 최소값이 만약에 여기라고 한다면 이 최소값을 기준으로 만든 직사각형 넓이보다는 델타 s는 크겠네. 그렇지? 그러면 최소값을 기준으로 만든 직사각형 넓이는 최소값 m 곱하기 델타 x라 쓸 수 있겠죠.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 있겠다. 됐지? 그러니까 저 부분을 확대하면 델타 S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얘가 델타 S인데 당연히 길이가 델타 X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의 넓이는 최소값을 기준으로 최대값을 기준으로 만든 직사각형 넓이 m 곱하기 델타 X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델타 S는 그치? 최소값이 여기면 최소값을 기준으로 만든 직사각형 넓이 m 곱하기 델타 X보다는 델타 S는 크거나 같겠죠. 됐지? 이때 만약에 델타 X가 양수라면 이 부등식의 양면에 델타 X로 나눠주면 m 델타 X분의 델타 S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델타 X가 음수라 하더라도
부동어만 바뀌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뭐 할 거니? 내가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할 거야.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할 거야. 그럼 가운데 부분의 의미가 뭐야? 어이, sx의 증분, 델타 x를 x의 증분으로 나누면 이거 뭐야? 평균 변화이고 그때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했으니까 뭐야? 미분계수 소함수지. 가운데 부분이 뭘로 바뀌어? S 프라임 X가 되겠죠. 자, S 프라임 X가 될 거고요. 가운데 부분이. 그럼 나 이쪽과 이쪽이 델타 X가 0으로 할 때 하나 보여볼게. 델타 X가 0으로 한다는 얘기는 떨어져 있던 두 점이 결국 여기가 X 보이거나 X 플러스 델타 X잖아. 그치? 델타 X로 가면 이 점이 점점 X로 다가온다는 얘기잖아. 이 구간이 델타 X가 0으로 하는 극한 치면 얘가 이렇게 다가와서 결국 X로 하나씩 가까워지겠지. 그럼 그런 상태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벌어져 있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만약에 봐봐 델타 X가 줄어서 이리 왔어. 그럼 최소값이 이리 왔지. 아까보다 커졌지.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가 어때? 작아졌지. 더 붙여지. 더 붙여면 결국은 최대값이든 최소값이 어디로 모여? 이 점으로 모이지. 맞네? 최대값, 최소값 둘 다 어디로 수렴하고 있나? x에서 함수값인 fx로 수렴하고 있잖아. 이 사이에서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겨도 상관없어요. 얘가 x고 얘는 델타 x 플러스 델타 x면 분명히 이 안에서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있겠지만 얘를 델타 x를 하나씩으로 땡겨오면 결국은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x에서 함수값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델타 X가 0으로 하는 극한을 취하면 얘도 뭘로 수렴하니? x의 함수값 fx로 수렴하잖아. fx로 수렴하잖아.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해서 이 가운데 놈의 극한값인 s 프라임 x도 fx로 수렴하겠죠. 결국 무슨 관계야? s 프라임 x가 fx라는 관계가 나오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얘의 부정조건 sx는 얘의 부정조건 fx 더하기 C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둘이 똑같으면 각각의 부정정보도 같아지겠지만 적분함수 C는 붙여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돌아올게요. A부터 X까지 넓이를 SX로 했으니까 SA는 얼마겠니? A부터 A까지 넓이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죠. 맞니? SX가 A부터 X까지 넓이로 정했다니까? 그럼 SA는 A부터 A까지 넓이니까 0이 될 거고요. SB는요? A부터 B까지 넓이니까 여기 우리 찾는 S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여기다가 A를 대입할게. SA는 FA 플러스 C가 되겠죠. 그게 0이냐? 아, 그럼 여기 있는 C는 뭐로 쓸 수 있어? 마이너스 FA를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C를 마이너스 FA로 쓸 수 있는 거고 SB를 그려볼게. SB는요 여기에 B 집어넣으면 FB 빼기 FA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SB가 곧 뭐였어요? S였잖아. S가 뭔데? 얘였잖아. 얘가 곧 뭔데? 얘잖아. 얘가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 되게 신기하네. 지금 엄청 대단한 사람 아니야? 와, 전혀 넓이를 구하는 이 짓에서 결국은 뜬금없이 부정득분이 나와서 부정득분의 차로 그냥 계산을 하게 됐잖아. 이거 하기 전에는 이거 넓이 정말 개똥같이 구하는 거야. 나중에 부정 보면 알겠지만 흡수를 가지고 막 구하셔야 되고 안 구해지는 경우는 허다할 거라고요. 근데 이 방언하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부정적분만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정리가 나온 거야. 그냥 이런 거야. 뭐 복잡하지? 그냥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그냥 한번 보기를 하라고요. 책에도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한번 더 할 텐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떡한다? 정적분의 그 기하학적 의미만 잘 살려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요. 살려주시면 돼요. 자, 문제 볼게요. 어디야? 필서제 1번부터 봅니다. 괜히 했네. 걔랑이 어딨어? 그치?
아, 힘든 과정이었구나. 그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은 범위를 통해서 나온 결과구나. 욕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 안 해? 와, 뭐한다고 미분 이런 거 적분 이런 거 괜히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런 걸 우리 그치?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라는 거 했으면 우리 이런 거 안 배워도 되는데 그런 생각 많이 안 했니? 중학교 때? 많이 했을 텐데 그치? 피타고라스는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치?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괜히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잖아 그러잖아. 그렇게 보지 마. 우리가 지금 안 쓰지만 실제로 이것 이용해서 많은 성과들이 생겼잖아. 과학기술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게 다 이런 것도 영향을 받는다니까. 너 핸드폰 많이 써놨어? 네. 그렇잖아. 핸드폰 없는 세상 살겠어? 못 살겠지 그치? 다 듣기 있는 거야. 무슨 개소리야. 정답분의 정의. 다음 정답과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x를 정적분하라고 그랬어. 자, 그럼 아까 보다시피 부정적분이든 정적분이든 곱하기 따로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곱하기를 하면 무조건 뭐 해야 되니? 전개해서 더하기 빼기만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따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dx가 되는 거고요. 자, 간다. 이거 부정적분은 뭐하지? 부정적분 얼마야? x 하나 키우고 역수 곱해주고 마이너스 x 제곱 되겠죠. 자, 선생님 부정적분 관련 적분상수 C로 들어가야 되는데 C를 안 써도 되는 이유가 더하기 C 하면 나중에 2를 넣고 마이너스를 넣고 뺄 거 아니야. 2를 넣어도 C가 생기고 마이너스를 넣어도 C가 생기지. 둘을 어차피 빼면 C는 그냥 의미 없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적분 계산할 때는 부정적분 구할 때 C 안 써도 됩니다. 아니 쓰지 말자고요. 알겠네? C 빼고 씁니다. 자, 그래놓고 마이너스 2를 쓰고요. 계산 어떻게 한다? 넣고 빼라고요. 됐지? 자, 2는 얼마니? 16 곱하기 4분의 1은 4. 그 다음에 2는 얼마야? 빼기 4. 계산 실수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쓰세요. 빼기 뒤에 끝도 가로로 묶어주세요. 알겠니? 마이너스 1 넣으면 4분의 1이야.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1인데 빼기 1이야. 그치? 괄호 안 치면은 계산 실수하기, 국어 실수하기 딱 좋지. 0. 얼마 이거?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그럼 자, 이거의 의미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 그걸 묻진 않았지만 그냥 계산했지만 우리는 정적분을 논할 때 그 넓이의 개념을 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답 찾는 이걸로 충분해. 근데 다른 문제도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봐야 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x에서 0에서 만나고 뿔마 루트에서 만나죠. 3차수 그래프니까 바로 그릴 수 있겠죠. 이게 0, 마이너스 3, 그럼 적분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밑줄 있겠죠? 어디까지? 2까지. 2는 루트부터 끝내기 2까지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했던 얘기는 무슨 말일까? 이 값은 이 위쪽 두 넓이 합해서 아래쪽 넓이를 뺀 차가 4분의 3이라는 뜻이야. 그치? 이만큼은 정적분 값이 양수 나오기 전에 음수 나올 거 아니야.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뺀 차가 지금 4분의 3이라는 얘기겠다. 됐지? 두 번째, 자, 어떻게 할까? 계산하고 있냐? 미친 거지? 3부터 3까지야. 얼마? 0.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으면 계산하지 않고 0이지. 세 번째, 자, 아까도 봤지만, 부정적분에도 봤지만, 분수식 안 다룬다, 그치? 다음 수 나니까 반드시는 뭐야? 인수분해해서 약분 되겠죠. 3에서 2까지 얼마 된다? t 플러스 1 dt. 그럼 선생님 이거 불편한데 위아래 바꿔서 마이너스 붙일까? 아니 뭐 계산할 건데 뭐 굳이 그지? 2분의 1 t 제곱 플러스 t. 자 2부터 넣으면 4, 2 넣으면 더하기 2 해서 뺍니다. 3 집어넣으면 2분의 9 더하기 3. 그럼 4 빼기 3만 먼저 계산하면 1 빼기 2분의 9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뭡니까 이거? 이거 전개해야지. 1부터 0까지 2x 제곱 플러스 1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됐죠? 그러면 부정적분 구합니다. x 세제곱 역수치하면 3분의 2 마이너스 x 제곱 역수치하면 2분의 3 빼기 2x 1요. 자, 0은 어차피 0이죠? 1넣자 1넣으면 3분의 2 빼기 2분의 3 빼기 2인데 밑에 끈은 빼야 되잖아. 그치? 얼마야 이거? 6분의 4 6분의 9 마이너스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12 마이너스 6분의 17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분의 17 이렇게 나옵니다. 됐지? 이것도 의미를 한번 볼까? 보세요. 그래프를 x가 어디서 만나니? 마이너스 2분의 1과 어디서 만나니? 2에서 만나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지. 그치? 이 그래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0까지니까 1은 어디 있어? 요점 있겠지. 0은 어디 있겠니? 여기겠지. 그럼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지만 접근 방향이 어때?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아니고 뭘로 나온 거야? 플러스로 나온 거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정리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필수의 2번 봅니다. 활용돼 있습니다. 자, k부터 0까지 2x 플러스 1을 정적분의 값이 4분의 1일 때 k를 구하는 거야. 그냥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자, 부정적분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k 0을 대입한 게 4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0 대입하면 0이고요. k 답하면 k제곱 플러스 k인데 빼야죠. 그게 얼마가 된다고요? 4분의 1 된다고요. 자, 그럼 이건 통째로 우변 넘기면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4분의 1은 0이고요. 4를 곱해야 되지만 그냥 이 정도는 k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으로 써도 되겠죠? 플러스 k는 얼마다? 마이너스 1입니다. 간단한 반증식. 두 번째 거. 이 정적분 값이 8보다 클 때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정적분 또 구해야지. 부정적분 x 세제곱 플러스 2kx 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부터 3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아니야, 함께. 자, 다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또 분수가 들어간 게 없네요. 자, 나중에 보면 이렇게 개수가 내가 할게 그냥.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얘를 적분할 거야. 됐죠? 그럼 부정적분은 어떻게 되니? 4분의 1x의 4제곱 3분의 1x의 3제곱 플러스 2분의 1x의 제곱에다가 1, 3 집어넣겠죠. 그러면 이제 3 다 때려넣고 그 다음에 1 다 때려넣고 빼면 되는데 어때? 죄다 분수 나오니까 통분하기 귀찮잖아. 그치? 자, 그때는 이렇게 푸는 것도 한 요령이야. 지금 막 그냥 만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계산이 좀 편해진 상황이 생겨.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넣고 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하나하나 하게 돼서 다 넣고 빼는 거야. 전체를 3 다 넣고 1 다 넣고 뺄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만 3 넣고 이렇게 빼보는 거야. 그럼 어차피 4분의 1을 보통 묶여 있잖아. 그러면 3의 4제곱 얼마야? 81이죠. 빼기 1의 4제곱에서 1. 자, 그럼 3분의 1에 대해서 여기다 3의 세제곱 27 빼기 1 2분의 1 하고 3의 제곱 9 빼기 1의 제곱 1 이렇게. 그러면 분수가 안 나온 경우가 좀 많아요. 80, 4는 20 바로 나오죠. 그렇죠? 얘는 26, 3분의 26 얘는 어쩔 수 없고요. 얘는 2분의 8이니까 4 어때? 그냥 아까 다 넣고 4, 3, 2 통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지. 그렇지? 그래서 분수 개수가 많아서
전체 넣고 빼서 계산하려면 통분하기가 많이 곤란해질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의 항마다 넣고 빼고 해서 계산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아요. 알겠지? 그럼 또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야. 자, 이거 들어갈 건데 이건 통계 놓자. 27 플러스 18K 빼기 3 해서 뺍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K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 되겠죠. 찍. 그러면 18K 빼기 2K 16K 24 더하기 24는 어디였냐? 8보다 크대. 그럼 16K는 빼기 24면 마이너스 16보다 크다. K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0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정적분 계산만 하면 되지. 적분 구간이나 비적분 함수에 미정계수가 들어있어도 전혀 지장 없지. 대신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나오겠지만 그 결과만 알려주면 충분히 방정식은 부등식은 풀어낼 수 있으니까.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필수에 3번. 자, 이번엔 정적분을 계산할 텐데 어떻게 계산할 건데 아까 봤던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야.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부터 2까지 2x제곱 더하기 6x를 정적분한 것과 1부터 2까지 x제곱 빼기 3x 빼기 2를 정적분한 것의 2배를 빼겠대. 근데 너희들이 볼 게 뭐 있어요? 적분 구간의 아래끝과 윗끝이 똑같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비적분 함수를 합칠 수 있죠. 그치? 그리고 정적분의 승리를 하면 여기 있는 2는 안으로 들어가서 곱해줘도 괜찮죠.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건데 적분이 똑같으니까 1부터 2까지 자 여기서 이거를 뺄 거야. 그럼 2x제곱에서 빼기 2x제곱이니까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6x인데 빼기 마이너스 6x인데 빼기 마이너스 6x니까 플러스 6x 되겠죠. 그럼 얼마 되니? 1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는 없고요.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3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가 되겠다. 이렇게 피적분 함수를 먼저 합치니까 어때? 훨씬 더 간단해지고 있잖아. 잘못됐니? 왜 이렇게 흐뭇하게 웃고 있어? 찝찝하게. 맞네, 그지? 그럼 어떻게 한다? 12x는 6x제곱 4x 1 2 대입하면 24 2 대입하면 8 빼기 1 대입하면 6 더하기 4 10 32 빼기 10이니까 22가 되겠다. 됐죠? 훨씬 편하지. 물론 따로 계산해서 안 될 거 없어요. 다만 좀 손발이 힘들 뿐이죠. 발음이 힘들지? 손이 힘들 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어때? 적분관이 1, 2고 2, 1이야. 각게 맞출 수 있다 없다? 있죠. 1, 2로 바꾸면 앞에 뭘로 쓴대? 마이너스로 써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적분관이 같아졌으니까 이제 뭐 한다? 1부터 2까지 비적분 함수를 빼면 되는데 또 이제 뭐야? 이거는 적분 변수가 y인데 정적분에서는 적분 변수 단위는 얼마든지 바꾸면 되겠죠. 뭘로? x로 바꿔주시면 되네. 그러면 2x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 되니까 사라지고요. 1 빼기 됐죠? 그러면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1, 2야. 자, 바로 계산할까? 3분의 8 더하기 2 그지? 아니 하나씩 보자. 2의 세제곱 8 빼기 1의 세제곱 1, 7 3분의 7 나올 거고요. 2 넣고 1 빼면 1 나오겠지. 3분의 7 더하기 1 3분의 3 3분의 10이 나오겠네. 그렇죠? 왜 이거 무리해서 암산하니? 쓸데가 없어서 3분의 10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이번에 어떤 성질 쓰겠니? 자, 가만 보니까 피적분 함수가 어때? 똑같이 생겼네. 피적분 함수가 똑같으면 뭘 보라 했어? 적분 구간을 보라 했죠. 자, 하나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데 0에서 1까지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0에서 연결되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전기풀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전기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걸 보니까 어때? 1에서 또 어때? 연결되죠? 1에서 연결되니까 1을 치우고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아하. 결국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dx를 계산하세요.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도 3점짜리로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항상 보면 이 뭉치한 고3들이 이런 거 나와도 구간 합치 생각 안 하고 하나하나 다 따로 바꿔봤었어. 물론 그래도 답 나오겠지. 그치? 근데 한 번만 하면 될 걸 굳이 몇 번? 세 번을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치? 비적분함수가 똑같이 생기잖아. 아니, 부정적분 구하다 보면 여기 똑같네?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구간 살펴야지, 그치? 그래서 정적분 계산할 때는 무턱대고 계산하기보다 뭐 1. 적분 구간 살핀다. 2. 비적분함 살핀다. 그래서 적분 구간이 같은지 비적분함수 같은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겠죠. 성질을 쓸 것인지 그냥 계산할 것인지. 자,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직접 판단하면서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계산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바로 볼게. 191쪽 봅니다. 설명 필요 없고요. 당연한 거야. 자, 이번에는 함수가 구간에 따라 다르다고요.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 함수의 정적분이야. 그러면 당연히 피적분 함수가 구간별로 다르게 있으니 구간을 뭐 해서 쪼개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볼게. fx가 0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다르게 정해져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를 정적분하라 그랬는데 지금 통으로 썼지만 사실은 이 fx는 0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식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치? 그럼 어떻게 되니? 일단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꺼내야지. 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 함수에 해당되니까 얘를 정적분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0부터 어디까지는? 2까지는 얘에 해당되니까 1-5x를 정적분 하셔야겠죠. 이런 거야. 이해 가능하지? 왜? 이 정적분은 마이너스부터 0부터 2까지 끊어도 계산되잖아. 끊는 이유는 비적분 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빠르게 계산하자.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5 x제곱. 자, 계산합니다.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마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4 아니지? 플러스 3분의 4가 되겠죠? 얘는 넣고 빼야 되니까. 그치? 우리 실수한다니까? 이거 계산에 집중하다 보면 빼야 되는 생각이 있는다니까요. 밑에 거는 계산 결과 항상 보고 바꿔주셔야 돼. 자, 이거는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 빼기 10 얼마? 2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8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죠. 그쵸? 그럼 3분의 4 빼기 8은 3분의 24 마이너스 3분의 20이 되겠네. 됐죠? 힘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만 자중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바로 유형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5번은 어때? 비적분 함수에 뭐가 들어있어? 절대값이 들어있잖아. 우리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는 결국 식이 어때? 구간에 따라 쪼개진 함수라는 뜻이잖아. 그럼 앞에 거는 뭐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비적분 함수가 달라지는 경계를 기준으로 적분구간을 나눠 생각하셔야겠죠. 그러면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 절대값 x-2는 결국 x-1로 쓸 수 있어. x가 2보다 큰 왔을 때는. 근데 x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오겠죠. 피적분 함수가 달라진다니까? 똑같아. 그러면 0부터 3까지 물었지만 어차피 피적분 함수가 2를 주시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적분하시고요. 2부터 3까지는 x 마이너스 1을 적분하시면 됩니다.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엔드.
엔드. 실제로 문제 나왔을 때 이걸 풀지 마. 지금 비적분함수가 뭐야? 1차 함수죠. 1차 함수면 그래프를 그리면 뭐가 되니? 직선이잖아. 직선을 만들어진 도형은 뭐야? 삼각형, 사다리꼴 같은 다각형이잖아. 정적분 계산한 것보다 뭐가 빠르니? 직접 넓이 구하기 더 빠르다고요. 그지? 그럼 그래프 잘 그려봐봐. 자, 절대가 x-1은 어때? 2에서 끝까지 이런 그래프죠. 이거 길이가 -1이고 길이가 1이잖아. 이거. 그걸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정적분 값이니까 x축사의 플러스하는 넓이. x축이 둘 다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니까 넓이 양수로 나오겠죠. 그럼 이게 넓이가 얼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2 곱하기 높이도. 길이가 1이잖아. 길이가 1이면 45도죠? 길이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45도 45도야. 2면 2죠? 그래서 얼마다? 2.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얼마야? 1. 그러면 얘도 1. 2분의 1. 그럼 2 더하기 2분의 1에서 얼마다? 너는 2분의 5입니다. 해서 그 기하학적 의미에 의해서 그냥 넓이를 계산하기 빠를 수도 있어요. 그치? 자, 얘는요. 피적분 함수가 역시 절대값이 있는데 2차 함수야. 그럼 언제 양수되고 언제 함수되는지 보려면 어떻게 되니?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이 속에 들어있는 2차 함수는 0과 2에서 x축에서 만나지.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접근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와, 19가 쪼개야 되네? 됐지? 일단 플러스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얘가 양수지. 그럼 어떻게 한다? x 빼기 2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음수죠. 그럼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부터 나오겠는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접근하면 되겠죠. 다시 2부터 3까지는 이 비적분 함수가 양수니까 절대값 벗으면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 한변을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겠지. 자, 이거는 완전 너무 무식하게 풀어보고요. 그래프를 그랬으면 눈에 띄는 거 가지고 좀 활용 좀 하셔야지. 무슨 활용? 2차 함수 0과 0에서 만나면 대칭축이 얼마야? 1이죠. 그럼 이걸 중심으로 봐. 구가 어때? 정확하게 대칭 위치로 적혀져 있죠. 그러면 이 부분과 이거의 넓이 어떻게 되니? 같겠죠. 그리고 반쪽에서 이 부분과 이거의 넓이 어떻게 되니? 똑같겠죠. 그러면 나는 어차피 전체 정적분한 값은 이 위쪽 넓이와 아래쪽 넓이 차이가 보이질 텐데 반만 구해서 몇 배 해도 돼? 2배 해도 되겠다는 얘기지. 그치? 반만 해서 2배 해도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안 풀고 인테그랄 어디부터? 1부터 3까지 얘를 해서 몇 배 하겠다? 2배 하겠다. 그리고 계산은 인테그랄 1부터 3까지인데 1부터 2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접근하시고요. 2부터 3까지는 x 마이너스 1을 접근하셔서 2배 하셔도 되겠다. 그러면 3개를 정적분 계산해야 될 거를 뭐만 2번만 하시면 되는 거겠고요. 숫자도 훨씬 더 어때? 작으니까 좀 편하겠죠. 아니면 이거를 1부터 3이 아니고 뭘 하면 낫겠니? 차라리 마이너스 1까지 하면 낫겠네.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계산하고요. 얘가 양수니까 양수 이쪽은 이쪽이죠. 양수 이쪽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계산하고요. 너는 0부터 1까지. 왜 이게 좀 더 편하겠니? 0을 하나 대입하게 되니까 계산하기도 좀 수월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겠죠. 됐지? 그래서 뒤에 이제 나중에 넓이 가면 넓이 나눠 가지면 이런 식으로 넓이를 많이 구할 거야. 그러면 무턱대고 구하는 것보다 대칭성이나 이런 특징, 그래프사의 특징들을 활용해서 구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구할 수도 있어요. 됐지?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피적분 함수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적분 구간을 적당히 나누셔라. 적분 구간은 어떻게 나눌 건데? 피적분 함수가 부호가 바뀌는 점을 기준으로 나누셔야 되고 1차 함수라면 간단하게 보겠지만 2차에서 함수라면 그래프를 그려서 언제 함수되고 언제 함수되는지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끔 피적분 함수의 부호를 결정해 주시라.
그래프를 꼭 같이 끼고 정적분 계산하세요. 절대값 있을 때는. 됐니? 자, 그 다음에 좀 더 특별한 함수들의 정적분 값이 뒤에 나옵니다.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의 정적분. 자,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숙제는 192쪽이 될 거고요. 시너지는 자, 우리 정적분이 194 아니 부정분 어떻게 되나? 와우. 어디야? 오늘 금요일이잖아. 우리 월요일 날은 수업이 없고 그 다음 주 일요일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이야. 숙제 많아도 괜찮네. 그렇지? 어디부터 숙제야? 186쪽부터 숙제래요. 그래서부터 쭉 해가지고 절대값이니까 200쪽까지 유형 6번 200쪽까지 숙제해 오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할만해. 그치? 계산 위주니까 할만하면 돼. 물론 터프 문제 이런 거 좀 힘들 때도 있겠죠. 안 되는 때는 질문하시면 되는 거니까 열심히 연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이 뭐야? 정답을 조금만 더 하고 넓이 한 3번, 2번, 3번 정도 끝나겠다. 됐지? 수고하셨습니다. 끝을래?